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8월 말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부실 대출이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GA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설계사를 빼가는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 피해가 잇따르면서 GA협회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르노코리아 주도로 추진된 오로라 프로젝트 첫 번째 모델이 시작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 공개될 오로라 프로젝트 후속 모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TMF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 왔는데요. 그중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들도 법적인 제도 안에 포함시키고 판매대금 정산주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 끝에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이부 이혜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MF 사태 방지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 몇 달간 논의가 됐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TMF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세부 사항까지 확정지었고요. 이에 따라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와 또 정산 주기였는데요. 국내 중개 거래 수익, 즉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인 판매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됐고요. 앞으로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또는 결제 대행 업체인 피지사가 관리하는 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네, 개정안의 방향성은 지난달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바뀌거나 더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달 9일에 이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법 적용 대상, 또 정산 기한, 별도 관리 비율 등 이 세부 사항들이 복수한 형태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을 보면 1안이 채택됐는데요. 당초 제시됐던 2안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조 원 이상이었는데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이 규제 공백이 발생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 기한의 경우 또한 기존 1안과 2안은 각각 10일과 30일 이렇게 제시가 됐었는데요. 그 사이인 20일로 정해졌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 기일이 20일인 점이 반영이 된 건데요. 이 숙박 공연과 같이 또 구매 이후에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고요. 또 플랫폼이 파산할 경우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판매 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네, 팀F 사태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이 더 촘촘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정안은 공포 이후 바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 공정위 측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경과 규정을 마련해서 법 시행 이후에도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40일에서 30일, 또 20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별도 관리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30%에서 50%까지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팀F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관련 업계에서도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부실 대출이 늘어난 탓인데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비율이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53%로 전달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월 말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월 0.6% 기록 이후 가장 높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8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 원으로 전달 대비 3천억 원 늘었지만 연체 채권 정리는 1조 4천억 원으로 전달 대비 1천억 원 줄었습니다. 8월 신규 연체율은 0.13%로 전달 대비 0.01%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0.62%로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했습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8%로 전달 대비 0.11%포인트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0.84%로 전달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로 전달 대비 0.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로 전달 대비 0.02%포인트 소폭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달 대비 0.01%포인트 올랐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은 0.82%로 전달 대비 0.06%포인트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차주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신용 손실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보험 시장에서 보험 대리점 GA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A 업계 경쟁도 치열한데요. GA 간 실적이 좋은 설계사를 빼가는 스카우트 과당 경쟁이 일어나면서 불안전 판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직접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GA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GA들을 관리하는 협회의 역할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보험 대리점인 GA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27만 1천여 명.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년 만에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소속 설계사가 3천 명이 넘는 초대형 GA도 18개에 달합니다. GA 업계가 보험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불안전 판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년 동안 5개 대형 GA에서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 승환이 이뤄진 계약이 3,50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당 승화는 설계사가 이직하며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기존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부당한 계약 행태를 말합니다. 설계사들은 관리하는 고객들의 계약을 새로운 회사에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정착 지원금을 받기도 합니다. GA들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으로 담당 설계사가 사라지는 고화 계약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는 막심한 상황. 하지만 현재 GA가 보험 설계사에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GA 업계는 지난해부터 설계사 모집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2015년에도 유명무실화됐던 자율협약에 업계 안팎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금융당국이 보험 불완전 판매의 온상으로 GA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GA협회의 역할론도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선 김용태 GA협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험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 출신인데다 회장직에 발을 걸친 채 올해 총선까지 출마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 GA 관련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분들이 실제로 업계 발전을 이제 위해서 이게 노력을 할 때 그게 연임도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보험 시장에서 상품 설계와 판매가 분리되는 재판 분리 현상이 심화하면서 GA가 불완전 판매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A협회가 생태계 자정 노력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오랜 침체기를 겪던 르노코리아가 내수 시장 반등을 노리며 내놓은 오로라 프로젝트. 르노코리아는 오로라 프로젝트 첫 번째 모델 그랑 콜레오스로 국내 점유율 4%대를 회복하는 등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자연스레 추후 공개될 두 번째, 세 번째 오로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내놓은 신차 그랑 콜레오스. 르노코리아가 추진하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최근 수요가 높은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 시장을 공략한 겁니다. 지난달 르노코리아는 국내 시장에서 4,980대를 팔았고 시장 점유율 4.2%를 달성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4%의 점유율을 회복한 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6일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 그랑 콜레오스로 9월 한 달간 국내에서 3,900대를 판매한 효과가 반영된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그랑 콜레오스를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라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선보인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신차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2026년과 2027년 차례로 공개될 두 번째, 세 번째 오로라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쿠페형 하이브리드 CUV, 2027년에는 첫 전기차 준대형 SUV 신차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사명과 엠블럼을 바꾸고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르노코리아. 첫 번째 오로라 프로젝트로 성공의 첫 발을 뗀 르노코리아의 행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증권사들이 상장사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어닝 쇼크를 시작으로 기업별 실적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서인데요. 투자 대안책으로는 바이오주와 증권, 건설주 일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장사들의 실적 시즌이 개막했지만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증권사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는 231건이 발행됐습니다. 같은 기간 상향 리포트 149건보다 55%나 많습니다. 최근 한 달로도 하향이 309건으로 상향 대비 100건 넘게 많습니다. 최근 부진한 반도체 부문의 영향이 크지만 화학, 전자장비 등 다른 업종의 전망치도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외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코스피의 3분기 영업이익, 증권사 전망치 평균도 61조 8,549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07% 낮아졌습니다.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17개 업종 가운데 운수창고, 통신업을 제외한 15개 업종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 개는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이 한 달 새 26.35% 급락하면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화학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 6,28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선 48.53%,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미 기대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도 14% 하향 조정되며 뒤를 이었습니다. 다수 침체가 짙지만 증권사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주와 금융지주, 증권 등 밸류업 관련주, 상반기 주가가 크게 꺾였던 건설주에 주목했습니다. 이달 투자 의견 상향 제시 기업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JB금융지주, GS건설, 한화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3년간 유지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이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이번 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외 유가,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시행된 뒤 3년 가까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20%, 경유와 LPG, 부탄에는 30%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하락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중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세수 결손도 유류세 인하 연장 중단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유류세를 더 버티기 힘들다 보니까 그걸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엔 유류세를 중단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름값이 비싸지면은 이동하는데 머뭇거리게 되고, 어쨌든 이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소비 활성화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유류세가 자동차 연료비와 전기요금 등 소비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하락세에 접어든 국제유가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상황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정상화와 인하폭 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주류업계가 업황 침체를 벗어날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주류 판매를 넘어 뷰티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거나 간편 건강식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김민 기자입니다. 하이트진로 그룹이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사업에 진출합니다. 주력인 주류 부문이 성장 정체에 직면하자 사업 다각화를 위해 세계적인 K-뷰티 열풍을 이끌고 있는 화장품 ODM 분야에 뛰어든 겁니다. 하이트진로 그룹 계열사 서영 ENT는 사모펀드 SKS 프라이빗 에쿼티가 보유한 국내 화장품 ODM 업체 B&B 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B&B 코리아는 매년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442억 원,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3%, 52.2%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창사 100주년을 맞아 그룹의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반영을 했을 때 뷰티나 아니면 식음료 사업 같은 걸로 진출하는 것들이 훨씬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L&B도 적자 사업을 정리하며 신사업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소주 사업을 접은 신세계 L&B는 와인을 원료로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해 와인앤모어 뷰티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 L&B는 와인앤모어 뷰티 상품권을 출원하기도 했습니다. 와인 전문 주류 전문 매장인 와인앤모어에서 화장품 등 뷰티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비맥주도 앞서 푸드 업사이클 전문 기업 리아베스트와
리너지 메가분을 개발해 에너지바와 크래커, 초코볼 등 다양한 고단백, 고식이섬유 식품을 출시했습니다. 최근엔 메가부 골프티로 스포츠 용품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류 업계가 뷰티와 건강 간편식 등 다방면으로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업황 부진을 딛고 실적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 관광지 일대에서 오늘 2024 여주 오곡나루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선 예로부터 물이 맑고 땅이 비옥해 임금님께 다양한 농특산물을 진사가던 여주와 옛 나루터의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여주 쌀을 비롯해 고구마, 땅콩, 과일 등 여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은 나루터 주변의 저잣거리에 나루마당, 오곡마당, 잔치마당으로 구성됩니다. 나루마당에선 은하수 낙화놀이, 달빛 보트 체험 행사와 전통춤과 타악을 LED 조명과 결합한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오곡마당에선 군고구마 기네스, 잔치마당에서는 가마손 여주쌀, 오곡 비빔밥 등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네, 우리 여주는 남한강 주변 나루터에서 옛부터 가을 추수철이 지나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장터가 아주 활성화됐습니다. 이것을 현재에 와서는 오곡나루 축제로 이름을 지어서 여주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들이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시세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매물 정보를 함께 전달해 중개 서비스로 영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치열해진 프롭테크 시장에서 발품 파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앱에 매물을 직접 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아파트 종합정보 플랫폼 호갱노노는 전국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매물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목적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던 서비스에서 매매와 전월세 매물 정보를 함께 전달해 중개 서비스 영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자가 호갱노노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집 내놓기 버튼을 누르면 호갱노노와 직방 앱에서 모두 매물을 노출합니다. 동시에 인근 부동산 최대 20곳의 매물 정보를 전달해 빠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국 3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프롭테크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KB부동산과 다방은 반려견 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펫세권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상업 업무용 부동산 전문 기업인 알스퀘어는 기존 부동산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해외에 출시했고 인테리어까지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 직방의 경우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도어락 사업, 아파트 중개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위클리비즈 이수빈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한 병에 1억 원이 넘는 위스키 믿어지시나요? 롯데마트가 17일부터 프리미엄 주류 매장 보틀벙커에서 1억 2천만 원짜리 위스키 맥켈란 호라이즌 판매를 시작합니다. 국내 대형마트에서 억대 주류가 판매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맥켈란 호라이즌은 맥켈란이 올해 200주년을 맞아 만든 프리미엄 위스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 병만 제작됐고 국내에는 극소량만 수입됐습니다. 이번 판매 결정은 주류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간 가격대보다는 초고가 상품 또는 가성비 상품을 선호하는 추세를 고려했다는 겁니다. 롯데마트 측은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은 가격이 높더라도 가치만 있다면 흔쾌히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위스키 역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과연 맥켈란 호라이즌으로 롯데마트가 큰손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제는 취향 따라 힙하게 책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으로 도서 및 출판 업계도 덩달아 뜨겁습니다. 특히 텍스트 힙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글자를 의미하는 텍스트와 멋지다의 신조어인 힙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요즘 읽고 기록하는 것을 멋있다고 여기는 문화를 말합니다. 실제로 쇼핑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영향으로 북마크와 책갈피 검색량이 증가했고 특히 북커버는 2,70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독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독서대도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독서 열풍이 독서의 생활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달리기가 빨라지는 슈퍼 신발,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기능성 러닝화가 마라톤 기록 향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스포츠 브랜드 업계에서 슈퍼 신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4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 국적의 루스 체픈게티가 2시간 9분 56초의 기록으로 여자 마라톤 풀코스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자 마라톤 2시간 10분의 기록을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3 제품을 착용한 선수가 깨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초경량 중창 소재와 뻣뻣한 탄소 섬유, 보건력이 뛰어난 폼을 활용해 더 많은 추진력을 얻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 기록 단축을 이끄는 겁니다. 최근 러닝의 인기까지 등에 업고 나이키뿐만 아니라 호카, 아디다스 등이 선보일 신제품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 슈퍼 신발을 신고 평소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배추값이 너무 올라 김장 가격이 걱정이실 텐데요. 여름철 이상 고온으로 크게 오른 배추 가격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단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마켓 포장김치 품목별 거래액을 살펴보면 깍두기는 820% 늘었고 묵은지는 120%, 열무김치는 100% 증가하며 배추김치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샘표는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각종 채소로 직접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김치 양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양배추나 다른 채소로 김치를 담그는 소비자들에게 김치 양념은 맛 좋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치트키인 셈인데요. 배추가 아닌 다른 채소로 만든 김치의 맛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이달 말 코스피 상장 예정이었던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IPO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K뱅크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최근 실시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에서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충분한 수요를 확인하지 못해 근본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려했던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된 조치에 실수요자 반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고위 경영진이 다음 주 라이프린트너 IFA 최고 경영자를 만납니다. 이들은 가전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 공개를 위한 주식 배정 청약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청약률 200%를 넘겼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아서 이틀째 청약률은 40%대에 그쳤지만 이후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뛰어든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